코니의 소중한 기억. 생일 선물은 어려워. 코니는 쇼윈도 너머에 예쁜 비누가 보이자 걸음을 멈췄다. 제시카가 좋아하겠어. 수제 비누라 조금 비싼 편이지만 제시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터키 블루와 오렌지의 보색 대비에 향도 상큼했고 꾸덕꾸덕해 보이는 표면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제시카에게 줄 것과 코니가 쓸 것, 이렇게 두 개를 골라 계산했다. 선물하는 게 늘 이렇게 쉽다면 좋을 텐데. 코니는 선물을 고르는 일이 늘 어려웠다. 무엇을 살지 고를 때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브라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을 나갔다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 그냥 돌아온 날이 벌써 여러 날이었다.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믿지만 기왕이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었다. 코니는 정말 센스 있다니까?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었다. 이럴 때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었다. 에드워드의 생일에 빨간 모자를 선물했던 때의 일이다. 좋아하려나? 조마조마했는데 에드워드가 마침 모자가 필요했다며 이후로 매일 쓰고 다니는 것이었다. 브라운에게도 딱 이런 선물을 하고 싶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제시카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코니는 가방에 있는 비누를 당장 건네고 싶어 얼굴 근육이 실룩거렸지만 감동의 극대화를 위해 참았다. 커피가 나오고 근황 토크도 충분히 나눈 후 코니는 무심한 듯 비누를 제시카에게 내밀었다. 어머, 이게 뭐야? 그냥 보다가 제시카 생각나서 샀지. 야, 깜짝 선물이라니. 진짜 마음에 든다. 박수치며 좋아하는 제시카의 모습을 보니 코니의 머릿속엔 성공이란 두 글자가 둥둥 떠올랐다.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지? 제시카의 행복한 표정이 내겐 더 큰 선물이지. 둘은 브라운의 선물을 살 겸 쇼핑을 하기로 했다. 도무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선물을 정 못 고르겠으면 브라운에게 갖고 싶은 걸 물어보면 되잖아. 전에 브라운한테 원하는 선물을 받는 게 좋은지 깜짝 선물을 받는 게 좋은지 물었더니 깜짝 선물이랬어. 그렇군. 걱정 마 코니, 내가 도와주겠어. 맞아.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골라야지. 렛츠 고! 쇼핑센터의 조명 아래 수많은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코니, 이건 어때? 오, 귀여운 스웨터네. 보송보송한 재질이 마음에 들었지만 코니는 고개를 저었다. 브라운은 옷장 안에 스웨터가 가득한걸. 아무래도 너무 귀엽다며 제시카가 그 스웨터를 샀다. 이 텀블러 내가 쓰는데 보온성이 탁월하고 가벼워. 브라운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 진짜 내가 갖고 싶을 정도로 괜찮네. 그러나 셀리가 이미 브라운 생일 선물로 텀블러를 산 것이 기억났다. 브라운이 좋아하는 커피? 그건 이미 지난 생일에 준 것이라 겹쳤다. 예산이 괜찮다면 무선 이어폰은 어때? 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새로 나온 영롱한 무선 이어폰을 바라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전자기기는 잘 모르니까 이런 건 브라운이 직접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슬슬 다리가 아파오고 제시카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아 미안했다. 오늘도 아닌가 봐. 선물 고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벤치가 보이자 둘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코니는 정말 브라운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브라운이 부러워. 내가? 집에 뭐가 많고 뭘 좋아하고 그런 거. 코니가 선물을 못 고르는 이유는
오히려 브라운을 너무 잘 알아서인 것 같아. 꾸엥, 아니야.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제시카는 코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선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코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냥 코니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누구나 선물을 받고 실망할 권리는 있다. 코니도 선물을 받고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한동안 미니멀리즘에 꽂혀서 매일 버리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예쁘지만 쓸모없는 물건을 받으면 정리할 숙제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 곤란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렇지만 선물을 챙겨준 마음은 고마웠다. 그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그거면 충분할 텐데. 어깨가 축 내려온 코니를 보고 제시카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SNS에 올라온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 정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 하루 만에 간단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워크숍이었다. 브라운에게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제시카는 천재야. 브라운 얼굴 모양의 귀여운 수제 케이크 만들기 프로젝트. 코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베이킹 수업을 신청했다. 선물을 정한 것도 기뻤지만 언젠가 베이킹에 도전해보고 싶었기에 코니는 뛸 듯이 기뻤다. 며칠 후 베이킹 클래스가 열리는 작은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은 새로 오픈한 아담한 가게로 은은한 조명에 새 기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했다. 나는 조금 더 부풀게 해서 동글동글 더 귀여운 브라운을 만들어 볼까? 코니는 베이킹 파우더를 큰 스푼 추가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케이크가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바람에 얼굴이 쭈글쭈글한 브라운이 되어버렸다. 베이킹이 성격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좌절할 뻔했던 코니는 마음을 다잡았다. 맛은 괜찮잖아. 멋진 연습이었어. 코니는 실패한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실전에는 꼭 정해진 양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기로 했다. 브라운의 생일 하루 전날, 코니는 비장한 얼굴로 베이킹 클래스에서 배운 대로 생일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재료를 정량으로 사용하고 타이머도 정확히 지켰다. 이럴 수가. 오븐에서 꺼낸 케이크는 또 쭈글쭈글한 브라운의 얼굴이었다. 대체 왜? 어째서? 코니는 인터넷에서 요리 관련 정보를 검색해봤다. 초보들의 흔한 실수, 상위 랭크에서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달걀을 넣고 거품을 낼 때 거품을 잘 내면 케이크가 더 잘 나올 줄 알고 너무 열심히 저었던 것이다. 지치고 당황해 멍하니 케이크를 바라보던 코니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이듯 눈에 띄었다. 코니는 아끼고 아끼던 연필을 발견하고는 예쁘게 포장했다. 머릿속에는 에라 모르겠다 라는 글자가 둥둥 떠다녔다. 드디어 브라운의 생일날이 밝았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브라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코니가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자 다들 어리둥절했다. 이게 케이크였구나. 아, 자세히 보니 브라운이 큰 충격 받았을 때 표정이야. 할아버지 브라운 미리 보기. 코니가 봐도 대실패인 케이크에 웃음이 터졌다. 친구들도 같이 배를 잡고 웃었다. 브라운은 기뻐하며 케이크를 맛있게 먹어주었다. 역시 맛이 없지? 미안해. 브라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코니, 수제 케이크를 만들다니 굉장한데? 내 생일에도 누가 케이크를 만들어줬으면. 셀리의 말에 코니의 미안한 마음이 녹아내렸다.
드디어 선물 개봉의 시간. 포장을 하나씩 뜯는 브라운은 행복해 보였다. 어떤 선물을 특히 좋아하거나 딱히 실망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연필은 실망하겠지? 케이크를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못 만들었고 진이 빠져서 다른 걸 생각해낼 수도 없었어. 코니는 베이킹도 실패하고 버젓한 선물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미워졌다. 브라운은 코니의 선물을 열어보고는 코니에게 다가와 안아주었다. 그럭저럭 연필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저렇게 모든 걸 좋아하는 브라운인데 어째서 이토록 고민했단 말인가? 좋은 생일 파티였다. 집에 돌아온 코니는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 사라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코니는 정말 센스 있다니까. 브라운에게서 이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깜짝 선물을 좋아하더라도 때로는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누워있던 코니는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 브라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브라운, 생일이 아닌 날 이유 없는 선물을 주고 싶어.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 무선 이어폰! 브라운의 너무 빠른 대답이 조금 귀엽게 느껴졌다. 코니는 정말 최고야. 코니는 이제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